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뭐 큰 회사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자동차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가 GM, 제너럴 모터스인데 제너럴 모터스가 100년 넘게 자동차 쪽에 있어가지고 시가총액 1위를 지켜둔 기업인데 작년 4월을 그 시점을 해가지고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GM보다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기업 규모로 보면 굉장히 작은 회사인데 근데 이만큼 이제 이 전기차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고 물론 이게 이제 이 뒤에 테슬라가 넘어서가지고 계속 그렇게 가지는 않고 GM하고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테슬라가 GM하고 맞먹는 기업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전에 한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어떤 거하고도 비교가 됐냐면은 삼성전자는 그 전자제품 가전기기 만드는 회사였죠.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삼성전자를 비교할 때에 그 직원 수, 인력이 삼성전자는 10만 명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10,000명이에요. 근데 매출은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10배 이상 큰데 순이익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삼성전자보다 1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을 할 때에 작은 인력으로 고부가 가치의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적게 팔고 이익은 제조보다 훨씬 더 많이 낸다. 이제 이런 거를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런 뭐 매출이나 이익이 좀 미미하지만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는 뭐 GM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크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4차 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4차 산업이 뭔가, 뭐를 4차 산업이라 하는가? 이런 거를 좀 이제 정리해 보면은 예전에 18세기 1차 산업혁명이 있어요.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에 의한 이 기술 혁명이 1차 산업혁명이에요. 근데 1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거니까 우리가 잘 못 느끼죠. 못 느끼는데 사실 이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그 세계적으로 뭐 굉장히 큰 어떤 파란이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천 만드는 거 있죠. 방직 기술. 그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인도의 목화가 많이 나죠. 목화밭이 있죠. 그 목화밭이 있고 그 목화밭에서 이제 목화를 따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일이 이걸 그 수작업을 해가지고 실을 뽑아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방직 산업이고 그걸 가지고 옷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인도가 그거의 최대의 생산지였고 인도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인도에서 그거를 전량 수입해가지고 그 방직을 만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변화가 이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그 판도가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증기기관을 돌려가지고 방직 기계를 자동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목화 씨만 걸어주면은 자동으로 실을 뽑아내는데 뭐 사람 뭐 몇십 명, 몇백 명이 하던 걸 기계 한 대가 그냥 순식간에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국이 증기기관을 써가지고 방직 그 천을 생산해내면서 인도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가격이 혁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주도권이 그 인도에서 영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인도에 있는 그 목화 씨를 확보하기 위해서 목화 그 원재료를 이제 인도에서 안 파니까 그 자기네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영국이 인도를 점령해가지고 뭐 식민지로 만들고 그 목화를 뭐 강제로 굉장히 싸게 그 가져오고 이런 일이 이제 이때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1차 산업혁명이었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이게 이제 그 증기기관이 18세기에 가다가 19세기에 들어가면서 전기가 만들면서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기계를 돌려요. 이게 뭐 증기기관이 아니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자동화가 일어나고, 이게 그 유명한 게, 이때 이제 가장 유명한 게 그 헨리 포드의 그 R 모델. 그러니까 자동차를 그 생산하는데 포드 자동차가 그때 이제 헨리 포드가 설립을 했고, 포드 자동차에서 그 전까지는 자동차를 만들 때에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만들었어요. 수작업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대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이 헨리 포드가 분업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죠. 분업을 만들어내고 생산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생산 라인의 감에 따라서 사람이 분업을 해가지고 한 사람은 타이어만 만들고 한 사람은 뭐 그 타이어를 차체에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라인을 타면은 라인이 끝날 때 자동차 한 대가 뚝 나오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자동차 한 대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던 거를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그거를 하면서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가면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쭉 지속되면서 1980년 20세기 이제 후반에 들어서면서 나온 게 컴퓨터라는 게 나오게 됐고, 컴퓨터에서 특히 이제
개인용 PC가 나오고 그러면서 정보화가 급격히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지식정보 혁명이 일어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컴퓨터가 대체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고 이때 대표적인 게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아이폰이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아이폰으로 대체가 됐죠. 그러면서 201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21세기 초반이 됐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아직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확정짓지는 않아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지능정보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면서 기존에 정보화 기술이 나왔을 때는 이제 정보화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가지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제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거를 굉장히 편하고 빠르게 이제 해주는 게 정보화인데 이거는 그 정보화를 개인 맞춤형까지 가는 그런 식의 이제 그 산업으로 가면서 4차 산업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기존에 했던 방식의 어떤 개념을 바꿔가지고 테슬라의 전기차나 이제 우버가 자동차를 그냥 자기 거를 가지고 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소유하면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산업이 쭉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갈 때 독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스마트 팩토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스마트 팩토리도 이제 말이 많은데 그동안 이제 기계 중심으로 하던 게 기존에 했던 공장이었고 이게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정보화 시대로 가면서 기계에 프로그램이 들어가죠. 프로그램이 들어가면서 그 로봇이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체해가지고 로봇이 자동화시켜요. 자동화시키는데 이 3차 산업혁명으로 갔을 때 그 공장이라는 거는 어떤 식이냐면 독일의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산업이 유명한데 벤츠 생산 라인을 보면은 벤츠의 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로봇 팔이 들어가지고 이게 차체를 쭉 넣고 그다음에 거기 엔진이나 이런 거 조립을 로봇이 다 조립을 해요. 사람 개입 별도 없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생산 라인을 통해 가지고 뭐 벤츠 200, 그런 벤츠 200이 한 뭐 그 30초에 한 대씩 딱딱 만들어져서 나와요. 이게 3차 산업혁명인데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거기서 로봇이 이제 조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까지는 로봇이 똑같은 일을 해요. 딱 그 픽스해가지고 주어진 일을 주면은. 근데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그게 이제 인공지능 개념이 들어가고 이게 소프트웨어 개념이 들어가면서 로봇이 할 일을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제어를 해요. 그때 다르게. 그래서 이제 뭐가 틀리냐면은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벤츠에서 200 모델을 만들려면은 200 생산 라인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200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의 생산 라인 가지고 200도 만들고 S클래스도 만들고 C클래스도 만들고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를 생산 라인 하나에서 같이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주문을 넣을 때에 이 차는 E클래스다, 이 차는 S클래스다 그러면은 E클래스 주문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생산 라인에서 어떤 차체를 갖다가 조립하거나 나사를 조립할 때에 소프트웨어에서 아 이거는 E클래스니까 나사를 여기 줘야 돼. 그리고 이거는 S클래스니까 뭐 이런 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라인을 쫓아가면서 그 로봇이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 맞춤형 그러니까 산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는 이게 3D 프린터가 나오면서 굉장히 어떤 4차 산업의 대표적인 이런 걸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그 뭐 이런 노트북을 사거나 책상을 사면은 시중에 가면 이런 책상 하면은 사이즈도 똑같고 고정돼 있죠. 근데 이게 3D 프린터로 가면은 내가 이 책상의 사이즈하고 모양하고 어떤 뭐 귀퉁이의 어떤 뭐 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내가 이걸 주문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심지어는 집집마다 지금 이제 그 프린터가 레이저 그 잉크젯 프린터가 있듯이 집집마다 3D 프린터가 있어요. 그럼 내가 주문을 하면은 거기서 설계 도면하고 이것만 받아와가지고 집에 프린터로 찍어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로열티나 이런 것만 내가 지불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까지 이제 그 상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3D 프린터의 기술이 거기까지는 못 가고 문제가 이제 재료가 굉장히 다양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데 미래에는 이제 그런 것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게 4차 산업이 급격히 이제 좀 부각을 받기 시작한 사건이 2년 전에 그 알파고 사건. 이거 뭐 그때 언론에서 한참 떠들었으니까 이거 다 알죠. 그 영국의 그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여기 데미스 하사비스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요거 하나만 연구해가지고
바둑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공신경망하고 어떤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넣어가지고 이세돌 구단하고 둬가지고 그 4승 1패. 그러니까 이세돌을 한 번 이기고 이 알파고 프로그램이 네 번을 이겼어요. 그 뒤에는 뭐 그 누가 중국의 그 누구죠? 뭐 카서인가? 네, 커제하고도 두고 닫았는데 그 뒤에는 알파고가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게 실력이 또 향상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서 이제 이게 인공지능이 그냥 뭐 두고 보면 안 됐구나. 이게 뭐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뭐 시스템이구나. 이제 이런 그 마인드가 확산되면서 인공지능 산업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알파고 사건이 있고 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있었는데 이 구글이 이 딥마인드를 이제 인수해서 가지고 있고 이 구글의 주가도 이 시기를 기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뭐 그 광고 효과도 굉장히 컸고 그리고 AI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 논란이 됐어요. 그리고 딥마인드가 이제 계획으로 발표한 게 바둑 뒤에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이제 사람하고 도전을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뭐 연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사람의 입 모양을 읽고 그 독순법이라 그러죠. 이걸 이제 인공지능으로 분석해가지고 뭐 말을 알아듣는 걸 하겠다. 뭐 시각장애를 조기 진단하는 뭐 이런 걸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발전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갈까 막 굉장히 좀 막 의심스러운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예로 지금 보면은 우리 음성인식 하는 거 있죠. 음성인식 하면은 요새 뭐 음성인식 스피커도 나오고 스마트폰에 음성인식 뭐 시리라든가 뭐 그 S보이스 같은 거 하면은 내가 얘기하면은 내가 얘기한 거를 음성인식으로 알아듣고 거기에서 처리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통역도 해요. 통번역도. 영어나 뭐 한국어, 일본어로 통역도 많이 해주는데 이게 음성인식하고 통역하는 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컴퓨터 소프트에서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궁극적인 목표로 해서 연구하는 거는 음성인식을 뭐 거의 한 90% 이상 음성인식을 하고 통역을 정확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고 그거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음성인식이 발음만 또박또박하고 제대로 얘기하면 거의 100% 음성인식하고 그 거의 뭐 사람 동시 통역사 수준으로 정확하게 통역을 해줍니다. 그 스마트폰에 있는